자, 끝나지 않은 희망 고문, 미중 무역 협상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9월 달 증시가 오를까 내릴까 하는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세는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9월 달에 아직 협상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다만 뭐 이렇게 또 가다가 갑자기 또 9월 달뭐 만나지 말자 이래버리면 또 엎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나는 분위기는 조금 올라갔다가도 뭐 만나서 잠깐 관세를 유예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스몰딜이라 나온다면 아주 시장이 좋아지기도 할 것 같은데 예. 뭐 또 빈손으로 돌아오면 네. 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우선 일단 최고의 지금 관심사는 일단 만난다면 네. 일단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 일단 시장은 뭐 그때까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네. 좀 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만나기는 만날지부터 얘기 좀 나눠보고요. 만나서 좋은 얘기가 좀 오갈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네. 관세는 때려놓고도 일단은 우리 계속 대화하고 있다. 그렇죠. 9월 달에 만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협상이 오늘 보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 네. 정말 만나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타고난 승부사인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무역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어서 그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의도인데 중국 그 시진핑 주석 쪽은 올해까지 협상을 해서 만약에 협상에 실패한다면은 내년까지 이 끌고 간 그 무역 협상을 파기하면서 중국이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무역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될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파국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끌고 갈 여지를 계속 남겨두면서 관세 유예 작전 이것을 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살만 조금 찢었으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좀 닮았다는 얘기도 이 기분이 뭐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도 좀 까만잡잡하신 게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자 지금 옆에 보니까 우리 박찬영 파트너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뭐 9월 달 만나기를 만나야지 하는 얘기를 주셨는데 요즘 중국 입장 보면은 뭐 우리도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정확하게 만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아직 확답은 주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중국 입장 만나실 건가요? 어떠실 건가요? 좀 재밌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끝까지 참았었던 것 같아요. 잘 네.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참고 참았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카드를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박찬호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단기간에 만난다고 해서 협상이 곧바로 어떤 급진전을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내용들과 또 트럼프의 재선과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불씨를 조금씩 던져 놓고 시간을 계속 이제 장기화시키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발효가 된 부분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는 없다. 그래봐야 지금 12월 달로 좀 연장해 놓은 IT 관련된 뭐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세 인상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관세 폭에 대한 한도를 더 높이는 부분들,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나빠질 건 없고 네. 뭐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간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 환율을 조금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관세 인상에 대한 충격을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그 상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 이제 내부 안에서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타결을 해서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략 자체가 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를 하고 그 내실 속 안을 좀 다지는 중국 자체적인 네. 내부의 어떤 내수 경기를 좀 이렇게 잡아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꿔갔다라고 하기는 하는 게 뭐 최근 분위기를 보면 그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렇죠. 네. 최근에 약간 끌고 가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예. 그래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지난주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예. 야 이게 9월 1일 날 서로 관세가 이제 유예돼. 시작되기 전에 예. 분위기가 유예시켜놓고 뭔가 협상할 그렇죠. 듯한 분위기였는데 예. 어쨌든 관세는 관세대로 좀 시작된 걸로 봤을 때 네. 뭔가 아직 이 두 분이 네. 얘기가 잘 안 되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얘기 잘 안 되시나요 요즘?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일단은 때려놓고 이제 특유의 승부사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세는 일단 적의 허를 찌르듯이 부과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오늘 미국의 그 1,250억 달러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5% 추가. 그리고 또 중국도 이해 질서라 맞받아서 쳤는데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무역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 좀 적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역시 트럼프 지지층인 그 농민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두, 옥수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입하는 양을 줄였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러스트벨트하고 농민 부분입니다. 근데 농민과 농업 그 회사들이 지금 440개나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코너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런 핵심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국까지는 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세를 올리니까 그 본인 자국에 수입되는 중국의 물건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즉 생필품 가격이 네.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곧 추수감사절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가 대기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소비 심리에 타격을 주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 관세를 올리는 부분은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도 유의하지 않을까 하면서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펼쳐졌죠. 특히 지난해 10월 달에는 아주 뭐 격화되는 모습들까지 나왔다가 뭐 올해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엎어지고 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로부터 네. 5천억 달러씩 매년 뜯어가고 있다. 표현도 참 뜯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협상은 하겠지만 양보는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신 것 같고.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좀 끌려다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조금 끌고 가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내년 미국 대선이 임박해서 그런지 이제는 뭐 이쯤에서 우리가 좀 뭐 버텨도 이제 세게 나오기 좀 힘들 걸 약간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소비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쪽이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수출 중심과 네. 좀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죠.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에는 이제 저가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들이 수입되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싼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긍정적이었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중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 거고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의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경쟁 관계로 진입했었던 산업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미연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차단할 수 있는 카드들이 별로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는 좀 끌려가는 분위기. 근데 끌려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까지 상황으로 갈까라고 좀 약간은 어떤 큰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네. 뭐 잠깐 이러다 말겠지. 이게 단순하게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기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더욱더 과격해지고 좀 점증되는 형태의 모습을 띠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화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박찬호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선과 맞물리는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계속해가지고 요구하는데 상품 가격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네. 인플레가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우리가 지금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스처를 좀 쓰고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에 대한 경기적인 타격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노림수를 하나 노리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고 해도 길어봐야 이제 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만 버티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오히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풀 수 있는 구간은 5년만 잘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중국 맘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대비 안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어떤 대비책을 지금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요즘 뭐 증시를 보면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이 그냥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이 지금 상당 부분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넘버 원, 투가 부닥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상장 기업들 이익도 상당히 좀 감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주가는 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원만하게 잘 풀린다면 네. 뭐 경기도 좀 회복돼서 기업들 실적도 좀 늘고 만약에 이제 파국으로 가는 분위기면 그렇죠. 뭐 미국 입장에서 중국 나면 주고 봐라. 뭐 중국 입장에서는 널 떨어뜨릴 거야. 뭐 이런 입장으로 가버리면 정말 전 세계 경기가 마비가 되면서 내년도도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두 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선 9월 달은 그래도 미중 간의 워싱턴 고위급 회담은 예정대로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빈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조금의 뭐 스몰딜이든 아니면 잠깐 또 관세 유예하면서 잠깐 휴전을 할까 뭐 이런 분위기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까지는 네. 그래도 기대감에 다시 만난다더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내년 대선이신데 이거 그렇죠. 잘못 끌고 나가면 네.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약간 중국이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세게 나오고 있죠. 예전과는 조금 세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뭐 잘 어쨌든 내년 네. 대선 앞두고는 합의를 네. 뭐 만들어 나가실 건가요?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은 중국의 협상과 속도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이제 토론회 이제 곧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후보, 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민주당 여성 후보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중국과의 협상을 좀 빨리 좀 서두르지 않을까 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에 협상의 과정이고 패권 경쟁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렇죠. 밀고 땡기고 하면서 네. 결국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겠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읽으려면은 지지율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내년 재선이 아닌가. 맞습니다. 뭐 재선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없는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파국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네. 적당하게 밀고 땡기기를 해가면서 물론 이제 내년 연말이 대선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맞습니다. 지금 뭐 빅딜을 해가지고 내년에 뭐 빅딜 했는데도 주가 안 좋으면은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아마 시기 조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적당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예. 들고요. 자, 지금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거 이걸 맞대응을 세게 해서 한번 떨어봐? 뭐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질질 끌려가는 분위기를 또 만들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자, 어떻게 뭐 내년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낙선을 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보다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진짜 신풍 주석 같으세요. 재선이 됐을 경우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내년 초까지 한 봄 정도까지는 계속 여기서 더 격화되는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때가 되면 말 그대로 그 뭐 대선과 관련된 이제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지지율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실 그 북미 관계의 상황을 보면 2007년도,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습을 하고 또 이제 핵실험을 하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뭐 우리 뭐 좀 과격하게 생각했었던 분들은 뭐 전쟁이 진짜 날 수도 있다, 뭐 국소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경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나머지 좀 드라마틱한 협상의 카드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하고 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좀 파이널의 드라마틱한 어떤 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뭐 9월 달에 딱 시작이 돼가지고 끝난다기보다는 계속 딜레이 하면 시간을 좀 연장해 나가면서 마지막 정말 자기가 그 히든 카드를 딱 써야 되는 시점에 이제 우리 한번 뭐 만나자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뭐 세계 경제라던가 우리나라를 미국을 위해서라도 이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봄 정도쯤이 넘어가면 좀 확실하게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봄까지도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주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선행성을 갖고 있죠. 연말에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내년 봄이 좋아질 것 같으면 연말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글로벌 넘버원.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내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앞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경기 좋아지기 좀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재선을 앞두고 좀 미국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 주식시장도 좀 뜨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어쨌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 국가다 보니까 어쨌든 각국을 좀 쳐서 뭔가 하나 좀 뽑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글로벌 넘버 2를 건드리는 게 가장 뽑아볼 게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좀 뽑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뽑아 먹는 만큼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면 아마 내년 뉴욕 증시도 좋아질 것 같고요. 뭐 선거 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기 싫으신 거죠. 물론 그렇기도 하고 너무 아까 많이 달라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니까 이 정도 버티는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 건드렸었으면 그냥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이슈를 계속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체력이 뒷받침되는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G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경제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급성장돼 있는 거의 뭐 어깨를 다 나란히 할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어서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제어시키려고 하는 거고 뭐 아메리칸 넘버원 퍼스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국의 어떤 심리를 좀 부양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표심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실은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도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9월 달에 뭐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뭐 빈손으로 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아마 이제 시장은 그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 돼서 주가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다져놓는 과정.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약간 한 단계 좀 해소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게 좀 더 개선이 되면 그때는 좀 진짜로 좋아지는 우리가 좀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어떤
전초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얻어가야 될 상황이긴 맞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만큼만 주면 안 될까 하다가 지금 자꾸 협상이 깨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또 뭐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 말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살짝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목소리를 키워도 트럼프 입장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좀 대화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조금 견디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 글로벌 넘버 원, 투의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빨리 한국 경제도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잠시 후에 한국 증시 과연 그럼 뭐 당장 9월 달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지수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바로 앞서서 네. 어쨌든 요즘 뭐 가장 불만 있는 쪽이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적당히 좀 하세요. 좀 네. 적당히 하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는 제 손을 꼭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양보해. 이겁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뭐 좀 딱딱한 정치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쉽게 유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정치가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아 저럴 때도 있었구나 하고 네. 좀 저런 추억이다 이렇게 좀 아픔이지만 지나 보니까 그때 기회였구나 이런 빨리 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